서너 가지 정도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되더라고요. 예. 재무 중심의 의사결정 구도를 엔지니어로 바꿔야 된다. 최고 경영자를 잘 뽑을 때 어디 출신이냐는 사실은 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비전이라는 것이 그냥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내 비전에 동참할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누군가 이 혼란한 이런 상황을 조금 정리하고 깃발을 들어줄 그럴 사람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위기, 과연 이 인사 측면, 네. 또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또 어떤 위기가 있고 요거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 미국 텍사스의 댈러스라고 있습니다. 댈러스. 네, 댈러스 그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네. 영화도 있었죠. 아, 그 댈러스가 그 네, 댈러스예요? 마약 엄청 샀습니다. 아, 거기서. 네네. 네. 과연 달라스에서 오신 텍사스 A&M 커머스 대학 인적자원개발학부의 권기범 교수님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하러 오신 거죠, 미국에서? 네. 아, 네. 미국에서 오래 계셨죠? 네, 저는 미국에서 한 12년 정도 지금 산 것 Do you know 같아요. 싸이? Do you know? 네, 블랙핑크. 네. 자, 근데 우리 저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인적자원개발학부의 교수님이시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인적 관리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시는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네.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뭐 개발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네. 한국 기업들하고 좀 협업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좀 인력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문제점을 단순히 뭐 기술적인 문제점 이걸 떠나서 그럼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사람, 그러니까 인력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면 그 삼성 이야기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그 전용현 부회장이 담화문을 낼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좀 포인트로 잡았던 게 뭐냐면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했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용현 부회장이 캐치를 한 거다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럼 일단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네네. 버리면요. 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사람 관리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요즘처럼 네. 옛날에는 뭐 기술도 중요하고 뭐 자본도 중요했는데 요즘 점점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고 또 요즘 일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이제 잘 관리하고 네. 다독이면서 가는 게 필요한데 네. 이 복잡한 것 중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게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 돈을 많이 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 다음에 네. 그걸 달성하면 또 보너스를 주는 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그렇게 장점이 있긴 한데 나쁜 점은 사내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사내 경쟁. 네, 경쟁이 심하고 조직 간의 협업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성과 많이 해갖고 내가 돈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고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면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잘 안 굴러가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큽니다. 맞아. 이 반대는요. 많은 돈을 주지는 못하지만 네. 우리가 가야 되는 지향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사람들끼리 토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느려요.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보수적이고 근데 이런 기업의 장점은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맞습니다. 네. 위기를 또 극복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가스라이팅 쪽이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능력 아무것도 아니야. 나대지 마.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하면서 점점 사람들을 이렇게 주눅들게 만드는 시스템. 요거는 별로 좋진 않겠죠? 성과가 좋을 때는 그게 잘 문제점이 안 드러나는데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성과주의에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사업도 잘 되고 그렇죠. 뭐 보너스도 받고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사업이 안 좋아지니까 네. 이제 과거의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불거진 것은 아니고요. 근데 조금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쵸. 그동안은 상황이 좋으니까 그냥 그쵸.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네네.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팍 터지는 거군요. 확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예전에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면 네. 이제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제 와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인사 체제를 네. 좀 큰 폭의 혁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해주고 높은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경쟁이 많고 그다음에 협업이 안 된다는 네. 것만으로 네네. 삼성전자 내부의 어떤 인사 시스템의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알고 계신 어떤 사례 같은 것들? 질문 좀 짧게 해줘. 능력 없어 너. 네네. 네, 능력 없는데 질문 길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계속 가스라이팅 해야 돼. 딴 데서 막 연봉 높게 부른대요. 그래서 계속 가스라이팅 하지 않으면 떠난다고 이런 애들이.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개 사업부가 있을 텐데요. 예, 그런 사업부들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죠. 그래서 누군가가 훨씬 더 창의적이고 네. 혁신적인 어떤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에서 이제 많은 성과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일단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난 20년간의 성공은 네. 이제 2001년도에 PSPI라고 하는 PSPI? 예, 그 이제 프라핏 쉐어 하는 그런 그 인사 체계 그 성과 보상 보상이죠. 시스템이 2001년도에 굉장히 선진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보상 체계 인사 네. 시스템이었는데 네. 뒤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현금성 보상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줄어들고 요즘은 이제 주식으로 아.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쪽이.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옛날에 거기 막 몇십억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그냥 주식으로 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급여는 높아요. 이제 네.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활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네. 급여도 높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주식으로 그걸 보상하는데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 네. 이제 한국에도 조금씩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RSU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이 있습니다. RSU? 네네, 그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입사를 할 때 네. 주식을 뭐 1,000주를 받기로 했어요. 네. 입사를 한 뭐 사이닝 보너스로. 근데 첫 해는 예를 들어 250주 주고 네. 4년에 걸쳐서 250주씩 나눠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네. 오늘 이제 140불을 뚫었잖아요. 네. 이제 사상 최고가로 갔는데 그렇죠. 4년 전에 엔비디아에 입사했던 분은 이걸 4년에 걸쳐서 받게 되잖아요. 네. 개꿀이지. 그쵸. 예. 그때 주식이 그때 주식이 13불, 14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불이 됐잖아요. 10분의 1이야. 분할 후 13불. 예, 분할 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한 130, 네, 뭐 네, 그 정도였을 것 달러 같은데요.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네. 이제 급여를 받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본 이제 올해 입사한 사람들은 열받지. 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 4년 후에 나도 받을 수 있는데,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금성 보상은 사실은 이제 정해져 있고, 네네네. 내가 얼마 그것도 좋긴 하죠. 근데 이렇게 주식으로 보상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희망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망을 좀 자극하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실리콘밸리는 정말 그 자본주의 끝판왕을 향해서 네. 가고 있구나.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4년 동안 내가 그만두면 억울할 것 같잖아요. 거기다 날아가는군요. 그쵸. 근데 아. 중요한 거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워요. 네. 아, 엄청 잘 보여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와, 씨. 급여 보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상도 많지만 내가 이제 해고당하지 않도록 네. 죽어라 이래. 정말 죽어라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상이 그럼 현금이 낫냐 주식이 낫냐라고 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공감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면 왜 그 HBM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않고 네. SK 하이닉스는 HBM을 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뭔가 중도에서 약간 속도 조절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네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 주실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위기는 네. 사실 그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이제 인사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한 분야에서 너무 네. 잘 되고 있었잖아요, 네. 사업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한계가 좀 보인 상황에서 이제 신사업에 진출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신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눠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의 그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사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만들고 그걸 재투자해 가지고 그 2등 기업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는 내가 100을 넣어 가지고 메모리 사업을 잘 했는데 이거를 뭐 어느 일정 부분을 나눠서 파운드리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기존에 내가 100으로 하던 거를 한 70, 뭐 60으로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무부서의 힘이 강해지고요. 재무부서. 네. 실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과거에 네. 대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내가 100을 다 투자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월급이 줄어들면 가계부를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사업을 굉장히 깐깐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기술에 있어서 막 한 뭐 100번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면 지금은 한 50번밖에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 분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네네네. 이제 HBM을 포기한 게 2019년이에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전이고 네. 지금처럼 사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리라고는 그때 상상을 못했었던 네. 상황이고요. 그때 2019년에 또 그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한 뭐 비전 2030 이런 비전들도 발표했던 시기여가지고 그때 파운드리에 힘 많이 줬군요. 네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선택이 만약 지금 만약 파운드리에서 지금 뭐 거의 10% 정도 점유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뭐 한 30-40%를 하고 또 엔비디아하고 뭐 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지금 아마 찬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게 거대 기업이 이렇게 성공을 하나 어떤 그 성공을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좀 더 다른 차원의 의사결정을 하기가 혁신을 가져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그때 그냥 HBM에 더 많은 돈을 쏟을까 아니면 파운드리에 더 많은 돈을 쏟을까 라는 경영 의사 결정에서 야 우리는 HBM은 아직 인공지능 좀 먼 것 같으니 파운드리를 해보자라는 경영의 선택의 문제지 이게 그 재무의 관점에서 야 여기 돈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채널에서 재무팀에 대한 뭔가 예, 예.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재무가 부각되는 거는 어떤 문제의 결과예요. 어떤 조직이 어려움에 빠졌고 뭐 사업에서 다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재무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돋보이는 건데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올 연말에 뭐 네. 조직 개편을 하든 임원 인사에서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이 뒤에 지금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네. 뭐 사업이 지금 되게 굉장히 많아요. 네. 삼성전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파운드리도 성공시켜야 되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좀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예전보다는 싶습니다. 확실히 뭔가를 시도하는데 뭐 예를 들어 영화 업계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옛날에 뭐 제작비 한 50억 100억 들을 때는 그래 뭐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맞아요. 10개에서 한 2개 터지면 되지 뭐 이랬는데 네. 지금은 영화 하나 만드는데 1,000억 2,000억 막 3,000억 이렇게 드니까 네. 이거 하나라도 실패하면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뻔한 이야기나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걸 자꾸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만드니까 이제 영화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지는데 네. 뭐 파운드리도 그냥 뭐 한 200억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뭐 적극적으로 했겠지. 그쵸. 네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HBM도 한 300억이면 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했겠지만 다 아. 뭐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들일 맞습니다. 테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고민해서 이제 선택을 했을 거고, 근데 그게 지금 상황과 좀 안 맞았을 거고. 네. 아, 거기서 이제 야 재무 니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 서로 이제 책임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네. 그럼 이 이후에 더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더 나은 삼성, 발전한 삼성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적으로는 뭘 어떻게 바꾸면 좀 되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되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무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음. 엔지니어로 바꿔야 된다. 엔지니어 향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위기에 빠진 IT 기업들을 되살린 케이스가 미국에서 한 두 회사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요? 네. 이제 하나가 애플이고 네. 애플. 하나가 AMD입니다. AM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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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애플을 다시 네. 살린 스티브 잡스나 뭐 같이 일을 했던 팀 쿡은 엔지니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네,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물론 엔지니어- 이제 기술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해도가 높지만 엔지니어 출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AMD 같은 경우는 리사 수라고 하는 CEO가 아주 엔지니어죠. 예,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였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인텔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팻 gelsinger는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고 경영자였어. 근데 사실 VMware라는 회사도 잘 이끈 경험이 있는 그런 네. 회사, 그런 CEO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성공시키지는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최고 경영자를 잘 뽑을 때 어디 출신이냐는 사실은 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삼성전자에게 저희가 필요한 거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CEO들이 많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젠슨 왕이라든지 뭐 언급한 리사수라든지 이런 CEO들이 항상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회사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긴 있는데 네. 엔지니어들에게 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엔지니어들이요 굉장히 막 혼돈스러워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뭐 두려워하거든요. 사실 내년에 우리 AI 인공지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뭘 지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경영자로서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나의 지금의 의사결정이 뭐 3년, 5년 후 어떤 재무적 성과로 나올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뭐 엔지니어 출신이다, 뭐 재무 출신이다, 마케팅 출신이다 그 출신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비전을 가진 네. 리더 이런 그쵸.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누가 있을까? 외국에서라도 데려와야 되나? 근데 그게 그 비전이 네. 시간이 지났을 때 맞으면 성공인 거고 또 틀리면 또 그건 실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시간을 다시 앞으로 되돌려서 파운드리냐 HBM이냐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경영자들은 야 파운드리라는 비전을 제시한 건 아닌가.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단순히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성패가 나뉘진 않을 것 같아서요. 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사실 네. 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던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 뭐 젠스랑 얘기를 오늘 계속 하는데 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이래로.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 요즘 삼성전자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짐 켈러라고 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채용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고 일하고 싶으니까. 싶어서. 예.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이라는 것이 그냥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내 비전에 동참할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인재 자석이라고 부르거든요. 탤런트 매그넷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석과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일단 투자자나 그 임직원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안도가 되고 그렇겠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왜 치폴레의 이제 CEO였던 브라이언 니콜이 이제 스타벅스로 옮기면서 네. 스타벅스 주가가 한 25% 당일 완전히 올랐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누군가 이 혼란한 이런 상황을 조금 정리하고 깃발을 들어줄 그럴 사람이 좀 필요한 근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도 네. 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내가 온다 할 때는 내 얘기나 나의 어떤 행동들이 잘 먹힐 수 있는데 그래야 이제 내가 뭘 했을 때 쫙 바뀌어져야 내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뭐 어떤 분들의 평가로는 너무 이제 뭐 공무원들처럼 이제 그냥 굳어져 버렸다, 경화돼 버렸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설령 와서 뭘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제 아무리 좋은 리더가 와서 뭐 비전 발표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바뀌지 않겠냐. 네. 더군다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나라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쉽게 그걸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누가 리더가 오더라도 그러니 밑에가 잘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 바꿀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당연히 너무너무 어렵고요. 저희 이제 조직 문화를 공부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30% 정도만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원래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거대 기업을 바꾸는 거는 정말 한 최소 5년, 장기로 보면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고 실패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삼성전자가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IBM 같은 큰 회사는 조직 문화를 아주 잘 바꿨는데요. 지금 사업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 문화를 바꾸자는 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임직원들에게 소탈하게 물어봐 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 보상 체계, 아까 이제 RS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보상 체계가 지금 그 PSPI라고 하는 보상 체계가 지금 무너진 상태인 것 같아서 그것들을 단기적으로라도 빨리 변화시켜서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엔비디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10배씩 오르잖아요. 근데 국내 주식이 그렇게 올라줘야 사실은 그 정도의 동기부여가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 준다 그러면 아마 시위할 걸. 차라리 삼성전자에서 성과급으로 SK 하이닉스 주식을 줄 테니까라고 하면 더 잘 될지도 몰라. 근데 지금 삼전 주식 준다 그러면 자사주 준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RSU가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기존의 보상 체계를 지금에서 뭐 조금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 뭐 RSU 말고 다른 접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킬, 그러니까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인증을 받으면 또 급여가 좀 상승하고 이런 제도들 역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제도들 혹은 뭐 다른 조직
그 임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제도들 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연구를 된다. 해가지고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국내 기업에 있는 이 인사나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많이 교류할 기회가 네. 있는데 네. 만나서 이야기들을 해보면은 좀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인사제도를 바꾸는 게 어렵거든요. 네. 아까 정영진 씨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제는 다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네. 조직의 사업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이 제도 하나를 바꿨을 때 그것이 아. 파생할 수 있는 네. 장점도 있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혁신적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괜히 바꿨다가 내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더 어려움에 빠지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비전을 말씀드린 것처럼 CEO가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딱 온라인이 돼가지고 네. 인사팀이 같이 움직인다면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네, 묘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거 못하면 삼성전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좀 위기의식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바꾸면 좋죠. 근데 만약에 못했어, 안 했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직 관리가 안 됐던 네. 비즈니스 케이스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사실 그런 케이스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하나의 혁신 기업이 네. 네. 우리가 예전에 이름을 알았다가 음, 지금 잘 모르는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의 문제. 조직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나시는데 하나만 좀 뭐 짚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HP? 그렇죠. HP, 뭐 IBM, 뭐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뭐 요즘 구글도 조금 막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네, 구글도 예전처럼 지금 약간 그런 것도 그 내부적으로 좀 문제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기술, 첨단 기술을 만든다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라이센스를 사온다든지 M&A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국내 기업들이 이 M&A나 전략적 제휴를 잘 못해요. 네. 삼성도 하만 인수 이후에 M&A가 없고 네. 뭐 최근에 네이버하고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딱히 뭐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세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외국에서 유학을 한 박사급 인재들이 요즘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작년에 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조사를 좀 했는데 뭐 네. 많게는 한 3분의 2 정도, 뭐 최소한 50% 정도는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계속 해외에서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삼성전자로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을 이끈 것이 사실 그 기술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좋은 자원들이 안 들어오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기회를 찾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나도 10배 오르는 RSU 이런 걸 딱 보면 미국에서 뭔가 승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 6월인가요? 올해 6월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었었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한 500명 정도가 네. 지금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마이크론이 HBM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네, 네, 납품을 네.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지금 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지금 인력에 대해서 좀 정말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나가고 오지 않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면 좀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인재 자석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와닿네요. 같이 일하고 싶은 리더. 네, 네. 네. 그게 진짜- 정프로님. 그 뛰어난 인재들이 자꾸 오려고 안 하잖아요. 받아주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직 안 돼. 근데 스카우트 와도 절대 받지 말라고. 자, 오늘은 저희가 권기범 교수님 모시고
삼성전자의 인적 구조, 인적인 네. 문제는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지 요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워낙 위기론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각도로 지금 분석들을 많이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한번 만약에 출국하시기 전에 기회가 닿으면 또 인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뭐 시장의 문제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권기범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